이게 고수님들을 여러 분 만나가지고 엄청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구본공 기자님 이제 토론에서 한국 이 소비자 단체 소비자 운동의 역할이 좀 미진한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참여연대는 전문 소비자 단체는 아니고 오히려 저희 권력 감시나 사회 민주화 또는 뭐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단체인데, 저희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 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캠페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연대에서도 일정하게 통신 소비자 운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뭐 활동을 쭉 해왔는데요. 10초당 과금을 뭐 1초당 과금으로 바꿔달라든지 뭐 이런 거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한 5년 캠페인 했더니 문자 메시지 요금이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인하되더라고요. 그 10원 인하하는데도 5년이 걸렸습니다, 문자는. 근데 이제 보이스톡이 딱 생기니까 이제, 아니, 카카오톡이 돼가지고 그 문제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됐거든요. 아직도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절반 정도는.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이라는 게 중요 공공 서비스고 생활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민간 사기업이 하고 있는 좀 다른 공공 서비스에 비해서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 국민들을 아주 열받게 한 사건이 이른바 이제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90만 원으로 뻥튀해가지고 보조금을 10만 원 줘서 마치 깎아준 것처럼 했는데, 그러면 20만 원이 폭리잖아요. 이게 공정위의 조사로 정식으로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당연히 담합이나 사기로 강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부당유인행위라고 해서 훨씬 더 처벌이 덜한 행위를 공정위에서 저희는 봐주기 판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방통위 많이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통신 정책이나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발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소비자 또는 정말 나라의 발전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히 방통위는 통신재벌 3사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는데 굉장히 치중되어 있고, 그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통신요금하고 기름값이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특별하게 TF를 꾸려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통신요금 TF, 기름값 TF 내고요. 통신요금 TF 활동의 결과물로 구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 정도가 인하됐거든요, 기본요금이. 이제 그게 이동통신 매출의 40% 가까이가 기본요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이라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군대가 있는 동안은 3,500원을 물리는데, 그럼 저희 판단, 군대가 있는 3,500원에도 분명히 통신 3사가 이윤을 남겨먹을 텐데 절대 손해보면서 하진 않겠죠. 장기 여행 중이나. 그렇다면 이윤까지 써서 3,500원이면 충분하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심히 추정되죠, 저희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보도되면서 결국 이제 1,000원 인하하는 걸로 이어졌는데, 그럼 저희 아마 이제 여기 통신사에 관심 있는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나 시민단체나 통신소비단체는 당연히 통신요금 TF에서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고 어떤 회의를 했을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토의를 했을까 궁금하죠. 1,000원 인하라는 국민들의 정말 높은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00원 인하는 결론을. 그래서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회의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소송을 하기도 전에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SK텔레콤 직원한테 우리 소송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알려줄 수 없어. 그랬더니 SK텔레콤 직원은 저희가 알려주더라고요. 통신요금 TF 구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판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니 감독해야 될 통신사 직원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 통신요금 TF 구성원이 누구인 게 그렇게 보안이라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회의 자료도 없다고 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요금이나 약관을 인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통위가 보이스톡 차단을 사실상 허용한 약관에 대해서, 또 이동통 3사가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묵인 방조해주고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에서 최근에 나온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통신 3사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통의 직무 유기가 심하다 해서 감사원 얼마 전에 감사 청구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면 그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시장지배 사업자는 요금 약간을 인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알고도 보이스톡 차단 다 알고도 인가를 해준 거죠. 심지어 신고 이제 나머지 두 사업자는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인가든 신고든 법에 보면 어쨌든 요금이 적정한지 심의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의 산정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것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 봤는데 거의 뭐 100% 비공개 처분 당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굉장히 중요한 공공재라고 이렇게 다들 배웠고 알고 있는데, 다른 교육이나 주거나 의료는 굉장히 많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접근권도 가능하고. 근데 유독 통신시장이나 통신서비스만큼은 정말 베일에 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인들이나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도 아예 접근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그러면 저희가 덜 분노할 텐데, 최근에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해서 감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주 7대 경관 사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뭐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인데요, 거기가 사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7대 경관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국제 음성통화나 국제 문자투표를 KT가 실시했는데요, 제주도하고 연계해가지고. 근데 영국에 서버를 뒀다고 KT가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KT 김은혜 상무가 설명한 건 일본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본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소비자들의 그 내역서에는 뭐라고 찍혀 있을까요? 영국이라고 찍어놨습니다, 정말 KT에서요. 상무는 일본에 있다고 밝히는데,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문자투표 서비스 약관에는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원을 받았습니다. 정보 이용료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전혀 고시하지 않는데, 그건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하거든요. 그건 또 저희가 공정에 신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들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통신 관련해서 여러 건의 소송과 제소가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정에 신고하는 게 이동통신 요금의 요금 구조가 담합 또는 폭립 또는 끼워팔기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서 이것도 공정에 신고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1년 반이 돼가도록 공정에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이 좀 알려있는데, 아까 이제 다시 KT로 돌아가서요, 명백하게 불법 행위가 있고 사기 행위가 있었습니다. 방통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그동안 나왔던 1년 예산이, 전화 예산이 뭐 5억 이하였는데, 이 7대 경관 사업 때문에 제주도 공무원이 맨날 전화만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요금만 몇백억이 나왔거든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주도가 항의를 한 겁니다, KT에. 이 요금 더 받은 거 아니냐. 그때 또 KT가 42억인가를 돌려줍니다, 중간에 이례적으로. 이거 방통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이 보기에도 정말 한심했나 봅니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통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면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수십 개 받는 대부분 기각입니다. 근데 요건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감사를 개시한다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통보를 받아갖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쾌한 사건은 아닌데, 아무튼간 제가 오늘 발표자 토론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통신 세계에 대해서 저도 더 공부도 많이 됐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통신 소비자 생각이 안착화되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 선생님들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 기대를 하는데요. 저희도 전문성은 좀 이 선생님들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어떤 국민적 상식으로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4사업자 진출 준비하시는 분 같은데 그것도 제가 그런 촉구를 여러 번 했죠. 필요하다. 제4사업자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망중립성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여기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해놨는데 컨텐츠를 생산하고 개발한 중소기업들을 부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정의통신사업법에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 3사와 방통위가 이해관계 거의 일치하고 나머지 국민, 우리나라의 미래,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또 중소기업들에 보면 이 또 한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말 정부나 방통위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그래도 균형 잡힌 역할이나 조정, 그래도 치우치자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꼭 저는 무슨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걸 100%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신정책, 통신서비스를 봤을 때 정부와 방통위가 철저히 통신 3사 편만 들어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나라의 미래와 산업과 국민 모두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신소비자 생협, 기존의 소비자단체, 또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실 저희가 어떤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본익의 향상이라는 것들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저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럼들이 계속 더 열려서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저희들이 쭉 했던 활동들, 기가 막혔던 일들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뽑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상식이 기반해서 요금 인하 캠페인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내용에는 담아놨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